네, 안녕하세요. 까다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무 김성호 변호사입니다. 제가 이 강의를 2023년 한 10월경부터 찍어서 지금 해를 넘겼고, 지금 이 강의 특강을 찍은 날짜가 2024년 2월 2일인데요.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, 중처법상 아주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특히 뭐 건설회사든 어디든 간에 50인 미만이 적용 안 되거나 아니면 50억 공사대금 미만은 적용이 안 됐었는데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 적용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그 범위가 축소되었던 부칙 규정 유예가 이제 적용이 종료가 된 것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특별히 특강을 찍기로 했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이 교환 자체는 제가 기존에 찍었던 특강 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월 26일까지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공사금액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. 사실 공사하는 건설업에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. 뭐 아주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외벽에 뭐 페인트 칠하는 유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도 5인 이상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난립니다. 주변에 난리죠. 아주 중소규모, 소규모 업체에서도 중처법이 적용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법이 적용이 되고 이에 따라서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강의 과정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너무 무서워할 건 아닙니다. 너무 무서워할 건 아니고요. 차근차근 내용을 보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따라가신다면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내용을 숙지하시고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. 물론 제가 어저께까지 뉴스가 나왔습니다. 야당과 여당이 추가 유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또 좀 더 지나면 또 정치권에서 논의가 돼서 소규모 업체는 적용이 안 되는 방향으로 다시 변경이 될 여지도 있는데 일단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유효하게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면은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우리 사업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가 많냐? 어떻게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는 것이냐? 뭐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상시근로자라는 개념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없는 개념이에요. 근데 다만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. 근로기준법 제7조의 2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정 방법이 있는데 이 내용은 복잡하지만 이거 읽어보시면 결국 이 내용입니다. 일정 기간 내 사업장 가동 일수분의 일정 기간 내 사용 근로자 연인원 수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하게 되는데요.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 달력은 2024년 2월 달력을 제가 넣은 건데, 이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, 보면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. 2월 달에 이 근무를 하는데, 5인 이상 일한 날이 얼마 없어요. 보시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한 7일 정도예요. 29일까지 있는데, 내가 7일 정도만 한 5인 이상 근로자가 일을 했다. 이런데 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느냐? 아닐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런데 상시근로자,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가동일수, 총 영업일수 중에서
그 영업일에 일한 사람들을 총합 연인원 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2월 1일에는 하루 종일 일한 근로자가 1명밖에 없고 2월 2일엔 2명밖에 없고 이러지만 이걸 다 더해 볼게요. 다 더해 보면 97명이 나와요. 그러면 19일 영업일 수로 나눠 보면 5.1명, 5명이 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산정은 이게 물론 항상 5인 이상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중첩법 적용하셔야겠죠. 그런데 이제 진짜 소규모 업체들은 어쩔 땐 일용직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데 이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을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 기업이, 우리 회사가, 내 사업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체인지 아닌지를 유념하셔서 중첩법 적용을 대비하셔야 됩니다. 요게 이제 앞에 법을 보면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, 사실.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. 뭐 해당 사업적 적용 사유가 이런데 이걸 산정 기간이라 하고 사용한 근로자 연인은 같은 기간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을 이렇게 읽어보면 잘 이해가 못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요 산식 가지고 이런 예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한번 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근로자는 이 연인원 근로자에는 뭐 정규직만 포함된 게 아닌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. 임시직, 정규직, 일용직, 상용직, 도급직 어떤 고용 형태를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.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 일용직이 아주 많아요. 일용직이 아주 많기 때문에 뭐 매일 출력일보 쓰실 텐데 그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하셔야 됩니다. 제 경험상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도 대부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간단한 유지보수 공사인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 하시는 업체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중대재해처벌법 미리 숙지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. 이 강의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추가 상담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. 이럴 정도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고요.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제 강의 통해서 12강의 강의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